아까 가성비가 높은 구간을 말씀드렸던 게 고점 대비 20%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그 정도면 거기서 물리더라도 타격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 지점이 그 구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월달, 6월달까지는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시장 비중 위주로 이제 가자는 전략이었지만 이제 6월, 7월 들어서부터는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이제 소부장으로 종목 확산이 조금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쉴 때 분명히 소부장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과거에도 항상 그랬었습니다. 직전 사이클까지는 아니지만 과거 이제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2016년, 17년 사이클 때도 삼성전자 그때 2배 정도 올랐고 하이닉스가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소부장이 그때 가지 않았어요.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상승이 멈추고 딱 조정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소부장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때와 지금 다른 부분들은 그때 반도체는 약간 사이클 산업이었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속 성장하는 이제 국가 주도 산업 뭐 이렇게 필수 소비재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조금은 뭐 실적의 등락폭은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계속적으로 키워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가격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는 뭐 빅테크들도 그렇고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리고 많은 뭐 AI 회사들이 반도체에 이제 반도체를 AI에 투자를 이제 생존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생존의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도태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 AI 산업에서 도태되겠다라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한 100년 동안의 자본주의 주식시장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대장이었다가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 시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투자를 멈췄다가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M7이나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나 많은 이제 이런 AI 기업들이 과연 미국 정부가 망하게 둘 것이냐?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너무 많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 역시도 시장에 엄청난 폭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그래서 써버리는 AI가 그래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도체 섹터들은 아직은 좀 갈 길은 좀 멀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반도체는 비중을 그래도 포트의 절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대형 반도체 위주로 가져가느냐 여기다가 조금 대형 반도체를 줄이고 소부장을 채워 넣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도체 sektor들은 일단은 다른 섹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이제 수출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 사실 뭐 바이오도 좋고 조선도 좋고 화장품 같은 소비재도 좋고 다 좋긴 합니다만 과연 반도체만큼 좋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핵심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뭐 조금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쏠림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해소로 인해서 속도 조절이 좀 있을 뿐이지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다 판다는 거는 시장에 숏을 공매도를 한다는 것과 시장 자체 공매도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야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비우는 순간 더 싸게 사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시장에 노출을 하시면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노출을 하시면서 가야 내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아예 다 비우고 쌀 때 다시 사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떨어지면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해버렸을 때 또 못 사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이제 많이 벌었으니 그만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소액이라도 시장에 노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투 안에 스윙이 있고 스윙 안에 단타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은 한 2, 3주 정도, 한 짧게 일주일, 길게는 2, 3주 정도 가는 이제 투자 기간을 이제 스윙 투자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향하는 종목 안에서 단타를 하는 말입니다. 단타를 해도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 안에서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안 좋은 현대차라던가 조선주에서 단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종목들 우하향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강력하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조금 찔끔 올라오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우하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상반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단타하셨던 분들 성공률이 좋았던 거는 우상향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달 들어서 과연 옆으로 횡보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뭐또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들이 아마 단기 전략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개인들만의 투자자들만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48 전략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7월 달은. 예, 이제 뭔가 이제 뻗어나가는 이제 뭐 제 전제 조건 자체가 종목장이라는 종목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종목장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고 팔고 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사실 레버리지는 이때 쓰셔야 돼요. 예, 쌀 때 뭐 조금 단기 매매할 때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그렇기 때문에 요 아마 7월 달은 조금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조금 단기 매매 전략들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 확인 중입니다. 예, 바닥 확인 중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사서 반등하면 다행인데요. 다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에 쏠림이 또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반도체 살 돈도 없고 아마 그러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은 더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확인 종목을 너무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이기는 시작했어요. 바이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소비재들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올라오느냐? 그건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바닥에서 한 20%는 올라와야 이제 조금 반등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딱 내가 산 시점, 내가 물타기를 한 시점에서 물타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면 바닥이고 이제 바닥에 나오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하면 다행입니다. 네, 성공하면 다행인데 그리고 가끔 성공했던 기억들도 있으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건데 성공 못했을 경우가 그러면 사태가 좀 커집니다. 성공했을 못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옆으로 더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가 더 밀려버리면 주식에 대한 노출은 높였는데 손실은 더 커져 버립니다. 잠깐 물타기를 했을 경우에 손실률은 줄어들겠죠 일시적으로. 근데 만약 그게 더 빠져버린다고 하면 손실 금액은 더 커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안 잃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워렌 버핏은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섣불리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라던가 또는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확실히 확인했을 때 최소한 뭐 중기 이평선이라던가 뭐 21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상향으로 돌아섰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더 낫다. 차라리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게 더 낫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턴하기 시작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현대차는 오늘도 못 올랐어요. 현대차 그룹주들은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 오늘 샀는데 못 올랐으면 또 이게 소외감이 또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현대차 그룹주들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까 계속 고민 중인데 계속 물타기 하면 어떠냐는 전화가 사실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아직 계속 참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턴하면 사기는 사야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당장 내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타기를 했는데 계속 흘러버리면 그 자금을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리는 게 되는 거죠. 소부장에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인데 현대차 단순하게 물려서 빨리 빠져나올 거라는 그 기대감 샀다가 물려버리면 그 다음 후속 우리가 대응 전략이 되게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우하향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반등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 그 생각을 좀 한 번 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만 올려서 나온 상황이기는 해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새로운 주가에 대한 AS는 해야겠고 하니까 그렇다고 실적 추정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멀티플만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리포트가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에 우리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돈을 벌 것이다.
성과급 반영해서라도 이 정도 벌 것이다. 라는 아마 목표 주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가 굉장히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추정치만큼 잘 나온다라고 하면 추정치 이상으로 잘 나온다고 하면 정말 주가는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들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상향은 상향인데 뭔가 이제 슬쩍 상승폭이 좀 횡보를 한다 또는 그냥 우리가 예상치만큼이다라고 하면 계속 종목장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뭐 종목에 대한 변화보다는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 보면 방향성은 맞다라고 계속 방향성은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려요. 이제 분명히 때가 되고 하면 뭐가 이제 실적 추정치도 확 뛰어가는 이슈가 있을 거고 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나온다라고 뭐 우려를 딛고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상승 2차 랠리가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나 기술적으로도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가져가야 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이후 7월달 오면서 사실 새로운 뉴스들이 엄청 있는 거는 아니에요. 기존의 AI 투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그냥 기존 뉴스의 재생산 정도이고 사실 뭐 가격 담합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애플이 중국산 반도체 쓸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노이즈 있는 것도 다 무시하고 올라왔고 좋은 뉴스도 이런 뉴스는 그냥 기존의 뉴스야 그냥 정도로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한 게 이제 2분기 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발표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번에 중요한 것도 파운드리도 중요하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을 7월 달까지는 아마 조금 긴장감 높은 상태에서의 순환매 뭐 순환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